갯벌에도 봄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이맘때쯤이면 겨울 손님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틈에 작은 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제비꽃. 제비꽃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제비가 올 때 피어도. 아 진짜 그렇지. 여기 제비? 제비 흔적 있나요? 아니 우체통. 제비. 아 아니. 와 보는 분이. 우체통 제비. 여기. 허리를 낮추는 이에게만 잘 보인다는 제비꽃. 마음 먹어야 찾을 수 있는 봄의 흔적입니다. 이제는 봄나물 캐는 여인들조차 찾기 힘들어졌죠. 시간도 공간도 다르지만 여기도 봄입니다. 지중해에도 봄이 시작되면 샤프란을 캐기 위해 들로 산으로 가는데요. 이곳에도 제비가 봄을 몰고 왔습니다. 음력 3월 3일 삼진날이면 제비는 항반도를 찾습니다. 텅 빈 마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제비는 오지 않습니다. 새벽녘, 제비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제비가 이발소를 찾기 시작한 건 6년 전. 우연히 발견한 곳이 명당이었습니다. 열심히 산다. 알아듣는 듯 보이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청정도시 위랑 길로 가도 그래 서부지나. 그 동네 사람들은 물 출입하고 그 안에 안 들어가거든. 그런지 모르고 간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물이 그 있으면 물 좋다고 뭐. 저녁에 피우피우. 그래도 제비 부부는 6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장소 이 이발소를 찾습니다. 에이고 제비도 공기가 안 좋아야 안 오는 길 안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 공간이 너무 익숙한 듯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와가 많이 갔다. 채하라도 그놈이 내 발을 가나서 와가 그놈이 날라다니니 숫자가 얼마나 늘지. 저런들이 요래 뭘 고개 요래 하면 눈이 일로 붙기 때문에 본다. 치다보는 게. 부지런한 할아버지와 제비 부부. 이제는 서로의 속마음까지 나누는 듯합니다. 부지런함 속에서도 대화는 온종일 계속됩니다. 이 모습이 물찬제비라고 하죠. 비행하며 몸을 씻어내기도 하고 먹이도 구합니다. 바로 우리 미랑은 사막이지. 비가 제대로 오나 오라는 몰라요. 다른 데는 비가 와 난리를 치도 뭐. 예, 옛날에는 제비가 어묵이만치 큰데 지금 제비가 억수로 작아요. 거의 못 무서 그렇게 했지. 그 쉽게 말해서 환경이 제비가 살아갈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크겠지. 요새 아들 크는 거 안고 있어. 우리 손주놈들 오면 나 법관증인 비도 안 합니다. 앉아 건강히 대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잘 써요. 잘 미면 잘 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고랐노. 6.25 났지. 이맘때쯤 강하구는 여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세상 모든 어미의 하루는 바쁩니다. 제비는 작은 부리로 지푸라기와 진흙을 물어 나르는데요. 한 번에 물고 오는 흙의 양은 0.3g. 둥지 하나를 지으려니 논과 집 사이를 무려 1000여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 주간 알을 품으면 새끼가 부화합니다. 한 뼘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집에서 번식은 2번 이루어집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해 제비 부부는 하루에 600여 차례나 먹잇감을 물어다 줍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날씨. 할머니가 새끼제비를 위해 물을 뿌려줘도 그때뿐입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영웅에 있으니까 좋지. 여기도 tek 있고, 저 밖에도 tek. 제비들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둥지 지을 집을 선택하는데요. 이곳에는 제비 둥지가 무려 6개. 요즘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식구가 많아서일까요? 제비들이 소란스럽습니다. 좁은 둥지에서 밀려난 새끼제비. 위기입니다. 고양이며 천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인데요. 둥지에서 떨어진 제비를 구해주는 일도 가족들에게는 이제 일상입니다. 괜찮아. 제비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 보호해줄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제비들이 봐요. TV 제비들이 납니다. 할머니 집 식구들은 모두가 든든한 제비의 후견인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리에 가락지를 따라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또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만약 가락지를 단 곳에서 발견된다면 제비의 엄청난 귀소 본능을 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네, 자. 빨리 작업을 해야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금속 가락지를 달지만 아기를 다루듯 지극히 섬세해야 제비가 다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무게지만 제비한테는 또 부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비한테 무거울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이 가락지 부착 조사를 하면서 새 몸무게의 3% 이내면은 새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지금 0.3g, 2g 정도 나가는 이 가락지 무게는 제비한테는 전혀 중량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을 찝지는 않았는지. 이놈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논처럼 착 있는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맞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몸 길이 18cm. 봄과 여름 이곳에서 머물다가 가을이 오면 바다 건너 강남으로 갑니다. 5,000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향하는 제비의 미스테리한 여정을
이제서야 풀어봅니다. 제비의 종착지 강남 가운데 한 곳 베트남입니다. 이곳에는 제비만 모여 사는 섬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금빛 제비, 금사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네 제비와는 생김새도 삶의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침으로 둥지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제비 둥지를 채취해 귀한 음식 재료로 사용합니다. 먹잇감이 있고 둥지를 지을 논이 흙이 곳곳에 있습니다. 새끼를 키운 제비가 날아올 만하지요. 연못 옆에 서 있는 콘크리트 건물. 하지만 드나드는 문도 창문도 없습니다. 바로 제비만 사는 아파트입니다. 오직 제비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제비 둥지를 얻기 위해 만든 제비 아파트인 셈입니다. 제비집 요리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최고급 요리입니다. 한때 중국 황제들이 즐겨 먹는 보양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770년 춘추 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라 이름으로 제비 연자를, 수도 역시 제비 연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제비가 그려진 그림을 선물할 정도로 제비는 귀하고 남달랐습니다. 검은색 제비가 푸른색으로 나타납니다.中国画这个东西吧，它离不开水，这就是工笔画法一般，要渲染，要晕色，大概오랜 세월, 제비 연이 가장 일반적인 연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비연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那么中国的燕子呢，是燕子呢，应该算作北京风筝的一个代表作。它什么意思呢？那么像这只燕子的风筝呢，它就代表一个会飞的一个黑色的燕子。一会儿我有燕子给你找看看啊。那么刚才您说的就是燕子风筝呢，很受这个北京人们的喜爱。 那么它的身上画的图案呢，有寿桃，代表长寿的意思；有蝙蝠，还有绿色的蝙蝠啊，整10个啊，
所以说，在中国的风筝了以后呢，会把很多这个燕子的风筝都拟人化了啊。它代表着呢，就是它的名字也叫福寿燕啊，也叫十全福禄寿，绿就代表鹿的意思啊。那么就记住，这是一个刚出生的小燕子。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제비의 푸른 빛깔까지 담아냈습니다. 아, 追老爷去，追老爷去，好。你慢回来，别往那儿拉跑了。这回放起来了，你就慢慢蹬，慢慢蹬着放。哎，对。你把老爷放这儿放。哎呀。哟，哎呦，咱要去。好了好。哦。这风可是风向也不对呀，风向也不对，知道吗？而且这种没有风。来，加油！哎，好，加油！加油！哎呦，起来了！好了，起来飞起来喽！加油！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비연은 할아버지와 손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我不敢放线，放线它就下了。 就叫个不要也三个三学经过，叫上个这个前三拿啥经过的经过吃这个有本小好生在。小三毛呀，一三马大拉去经过小三大哟。五三三个小好啥意思？五三三个小好啥意？哎呀，五三三个小好啥意？三。 이곳 제비들은 스님의 연불 소리가 익숙한 듯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우산은 제비 배설물 받침대입니다. 좋아하는 제비를 위해 스님이 생각해낸 제비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ツバメ1匹が入れる程度のもう戸を閉めまして、はい。あとはもうお薬とか買ってきまして蛇の嫌がる匂いを出す砂とか撒いて。 그래서일까요? 이 절 한 곳에만 제비 둥지가 6개. 올해는 새끼가 30여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에게 제비는 친구입니다. 이 스님에게
제비는 가족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갑니다. 부지런한 제비 부부는 새끼를 일찍 내보냈습니다. 독립시킨 건데요. 음악 소리에 익숙해진 제비 부부는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깃털색이 옅은 걸로 봐서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된 새끼 제비입니다. 꼬리가 짧습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둥지 밖에서도 어미는 아직 바쁩니다. 세상 구경에 호기심과 배고픔이 교차하는 새끼들. 길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기에 어미는 마지막까지 먹이를 날라야 합니다. 작은 다리에 아주 작은 가락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해 가락지단 제비 부부가 올봄 기적과도 같이 같은 둥지로 돌아온 겁니다. 2806. 쩐다. 쩔어요. 28806. 네, 010 네. 28806번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야호호호. 3년 이상 됐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완전. 가녀린 날개로 가락지까지 달고 1년 만에 다시 같은 집을 찾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양을 건너 구름을 넘어 중국 양쯔강일지 태국 또는 베트남일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제비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데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시에는 심심합니다. 제비들이 대부분 떠났기 때문인데요.
软了，这样嘛，扶我了嘛，这样打真吓人。干嘛去了？让他干嘛呀？嗯？那去了。这你可不能说啊！你种豆吧，好吗？让我手，让我打。这呼小爱我就叫。这他还小呢，这稍微要再大一点。28号。 텅 비어버린 둥지. 제비보다 번식을 늦게 시작하는 귀제비만 지키고 있습니다. 시시에는 떠나버린 제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좋은 친구였던 제비를 떠나보낸 시시애를 지켜봐야 하는 할머니. 역시나 제비가 떠난 빈자리가 큽니다. 제비가 떠난 이후 시시애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간 엄마 아빠를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忙着呢，他那忙着吃饭。我在忙着呢。你在那忙着呢。俺这孙女太棒了，太棒了。没。 제비랑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귀제비. 그나마 귀제비에게 위안을 받습니다. 제비가 모여듭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전 모이는 장소입니다. 한 곳에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비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봄에 떠났던 겨울 철새들이 하나 둘 돌아옵니다. 한반도의 가장 남쪽 제주도. 몸속에 에너지를 쌓으며 떠날 채비를 하느라 제비 가족들은 바쁩니다. 흩어져 있다 저녁만 되면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모이는 장소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면 전부 붙어있어요. 수천만 만 마리가. 오늘 없네. 저기만
내가 맨날 이거 그래요. 이 벚꽃 보고 제비꽃이라고. 왜냐면 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야 돼서 여기 한 개도 없으면 가요. 이곳을 떠나기 전 나뭇가지에 전깃줄에 매달려 피곤한 휴식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빈 둥지만 남았습니다. 벌써 6년째인데 좁은 둥지가 오늘따라 유달리 커 보입니다. 떠나기 전이면 항상 작별 인사를 하듯 들르는 이발소. 하지만 올해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은 당일날 주로 올 끼고 미리 오는 사람은 없으니 저것도 바쁜데. 조금만 하라고요. 응? 아니 그럼 뭐. 그렇다 이거 가족 상황이. 딸들은 추석 지나요 어디고. 아들 오면 오게 용돈 많이 줘야 된다. 전부 다 머리가 커가 앉아. 그러지. 손들이 이제 대목에 버려가 제사 장 보고 아들 용돈 줄 때 남으려고 모르겠다. 거기 와야 되는데. 그 제비가 쑥놈 거는 날로 알아보거든. 그렇지. 그 물에 그 앉아 있어도 안 가는 이제 거가. 내 인태 대의도 없더만 안 간다. 희한하죠 그러다. 나도 가도 날라가던데 쳐다보고 있다가. 내하고 저하고는 하루 종일 있거든. 들어갔다 나갔다 내가 거미줄 걷어줘야 되고. 제비인데는 잘하네. 제비인데는 잘하네. 이상하죠 우리 안 오네. 아주 보죠. 아니 모른다. 작년에도 한 가기 전에 늘 안 비다가 가기 이틀 전에 오가 이틀 전에 자고 가더라. 지금 윤달 한 달이 갑부성이긴 음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9월달이란 말이야. 같이 갔을지도 몰라. 먼지 뿌릴 때 잘 안 왔을 때거. 이발하러 온 사람들 간대. 저 인천 저쪽 사람이 가는데 제비 날아다니 비던데니까 이 집에는 어디 갔네 가대. 이상하게 먼지 나는 먼지 그때 옷을 때 끝이지 싶다. 그거 올게 자고 짹짹하고 가지고 올게 이 끝났지 싶어. 네. 한 달 땡기시니까네. 혹여 내년에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벌써 기다려집니다. 자, 잘 갔다 오세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새벽녘 제비들이 한 곳으로 몰립니다. 제비가 떠납니다. 저 멀고 먼 바다를 건너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날아갑니다.